여러분은 겉모습만 보고 이 사람 별거 없겠네 하고 속으로 판단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낡은 코트에 허리에 달린 클래식 라디오. 은행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속삭입니다. 저런 분이 왜 여길? 복지관 가셔야 할 분 같은데. 그런데 그 노인이 꺼낸 건 단 한 장의 검은 카드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단 한마디 없이 은행 하나를 통째로 무릎 꿇게 만든 사람입니다. 그날 무너진 건 노인의 자존심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편견이었죠. 오늘의 카페인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면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을지로 신한은행 본점의 유리문이 부드럽게 열리며 한 노인이 들어섰습니다. 금요일 오전 11시 정각이었어요. 코트깃이 낡아 보이고 광택이 거의 사라진 구두를 신은 70대 남성 강동훈이었습니다. 그의 허리에는 작은 클래식 라디오가 매달려 있었어요. 라디오에서는 쇼팽의 선율이 작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강동훈은 볼륨을 더 낮추며 안내데스크에 천천히 다가갔어요. 11시에 예약한 강동훈입니다. VIP 창구 이용하려고 왔습니다. 안내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딘가 어색한 표정을 지었어요. 모니터를 확인하면서 옆에 있던 동료에게 작은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VIP. 강동훈이라고 하시는데 카드 등급 확인되면 그때 가서 보죠. 강동훈은 아무 말 없이 VIP 창구 앞 대기석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지점 전체가 분주한 오전 시간이었지만 유독 그가 앉은 자리만 기묘하게 시선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옆자리에 앉아있던 김태훈이라는 중년 남성이 명품 가방을 무릎에 올리며 빈정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클래식은 복지관 가셔서 틀으시죠. 여기는 VIP 창구인데 말이에요. 또 다른 고객도 힐끗 쳐다보며 거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잘못 앉으신 것 같은데요? 김태훈은 더욱 거만한 표정을 지으며 계속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자리거든요. 일반 창구는 저쪽이에요. 은행 내 웅성거림이 점점 커져갔어요. 창구 직원들도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수군거렸습니다. 강동훈은 그 모든 시선과 속삭임을 느끼면서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그저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에만 집중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창구 담당 직원 한지은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선을 긋는 말투였어요. 고객님, 정말 죄송하지만 등급 확인이 잘 안 되고 있어서요. 일반 창구로 안내해드리려? 강동훈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지갑에서 무광택의 검은 카드 한 장을 조용히 꺼내 한지은에게 건넸어요. 한지은이 그 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했습니다. 띡! 모니터가 잠시 멈췄다가 갑자기 붉은 불빛으로 전멸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지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고객님. V알파 등급. 신한지주 개인 최대 지분자. 은행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김태훈의 얼굴도 굳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제야 강동훈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점장실 문이 급하게 열리며 윤호진 지점장이 뛰어나왔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몰라 뵈었습니다. 강동훈은 라디오의 볼륨을 더욱 낮추고는 고개를 짧게 숙인 뒤 자리에서 묵묵히 일어났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같은 날 오후 신한은행 본사 19층 고객가치실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오전에 을지로 지점에서 발생한 VIP 응대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였어요. 회의실 스크린에는 강동훈의 카드 정보가 떠 있었습니다. 팀장 박민수가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말했어요. 카드 번호 다시 확인해봐. 그 사람 맞나? 직원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강동훈. 신한 VIP 시스템 설계 초기 참여자예요. 지분은 현재 단일 개인 기준 최대치입니다. 회의실에 긴 정적이 흘렀어요. 책상 위 모니터에서는 V알파 등급 표시가 아직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박민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분이 아무 말도 안 했다고? 네. 예약하고 기다리고 카드 주고. 그게 전부였어요. 항의도 없었고 불만 표시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본사 메신저에 알림이 떴습니다. 띵띵띵 직원들 모두 같은 문장을 확인했어요. 공지 VIP 응대 사고 관련 마이너스 강동훈 사례 전지점 회람 예정. 다른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을지로 지점에서 올라온 보고서를 보니까 고객들이 그분한테 직접적으로 무례한 발언을 했다고 하네요. 어떤 발언들이요? 복지관 가라는 식으로. 그리고 VIP 자리가 아니라고 비아냥거렸다고 합니다. 박민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직원들 반응은 어땠나요? 한지은 대리가 등급 확인이 안 된다면서 일반 창구로 안내하려고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이 그분을 그냥 일반 고객으로 생각했던 거죠. 회의실 안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문제였던 거죠. 부팀장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분이 화를 냈다면 오히려 나았을 텐데. 아무 말도 안 하신 게 더 무서워요. 박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제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가 무너지는 순간들이 계속 올 거예요. 다른 직원이 추가 보고를 했습니다. 지점장 윤호진 씨가 현재 사과 방안을 문의해 왔는데요. 어떻게 처리할까요? 일단 공식 사과문부터 준비하죠. 그리고 전 지점에 이 사례를 교육자료로 배포해야겠어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그분 카드 정보를 보니까 10년 넘게 VIP 등급을 유지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런데 왜 아무도 몰랐을까요? 박민수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그게 문제죠. 우리가 고객을 카드가 아니라 겉모습으로 판단했다는 거잖아요. 사흘 뒤 신한은행 본사 감사실에서는 전례 없는 긴급 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VIP 고객 응대 모니터링 팀이 소집되었고 모든 직원에게 외형으로 고객을 판단한 사례들을 회수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어요. 감사실장 최영호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을지로 지점 사건을 계기로 전 지점 VIP 응대 과정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가 올라왔어요. 직원 2명 이상이 고객 외형 관련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복지관, 일반 대기자 등의 표현이 사용되었고요. 고객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김태훈이라는 고객이 가장 노골적이었습니다. VIP 자리에서 나가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해요. 최영호가 자료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그 김태훈이라는 사람 등급이 어떻게 되나요? 골드 등급입니다. VIP는 아니에요. 회의실에 웃음 섞인 한숨이 나왔어요. VIP도 아닌 사람이 VIP 자리에서 진짜 VIP를 내쫓으려 했다는 아이러니였죠. 다른 감사관이 보고를 이어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직원들도 똑같이 판단했다는 거예요. 한지은 대리는 매뉴얼대로 했다고 하지만 결국 카드 확인 전에 이미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렸던 거죠. 최영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본사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일단 전 지점에 공문을 보내야겠어요. 고객 외형 평가 금지 등급은 반드시 시스템으로만 확인하도록 하는 원칙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그때 PR팀에서 추가 보고가 들어왔어요. 언론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VIP 고객 차별 사건이라는 식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최영호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분이 언론에 제보라도 하셨나요? 아닙니다. 강동훈 씨는 아무런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은행 내부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감사실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졌어요.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데 가해자 쪽에서 먼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한 감사관이 말했습니다. 사실 가장 무서운 건 그분이 화를 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항의도 없고 요구사항도 없어요. 맞아요. 그냥 조용히 카드만 내밀었을 뿐인데 우리가 알아서 부끄러워하고 있는 거죠. 최영호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고객 응대 실수가 아니에요. 우리 시스템 전체가 외형으로 사람을 판단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는 증거예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본사 내부 게시판에는 익명의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우린 지분자를 몰라본 게 아니라 사람을 몰라봤던 것 같다. 일주일 뒤 이 이야기는 은행 내부를 넘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소문으로 시작되었지만 곧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어요. KBS 9시 뉴스에서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앵커가 차분한 목소리로 전했어요. VIP 고객 응대 중단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클래식 라디오를 든 한 노인의 은행 방문이 금융기관 전체의 고객 응대 시스템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있어요. 뉴스는 을지로 지점의 모습과 함께 사건 경위를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물론 강동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사건의 전말은 상세히 알려졌어요. SNS에서는 해시태그가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해시태그 라디오노인, 해시태그 예약한 사람, 해시태그 신한 VIP 차별 같은 키워드들이 실시간 트렌드에 올랐어요. 한 네티즌이 올린 글이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 할아버지가 화내지 않으신 게 오히려 더 충격적이야. 유튜브에도 관련 영상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카드를 내밀자 은행 전체가 멈췄다라는 제목의 영상은 조회수가 10만을 넘었습니다. 영상 댓글들을 보면 사람들의 반응을 알 수 있었어요. 나도 저런 상황에서 같은 판단을 했을 것 같아서 부끄럽다. 진짜 VIP는 조용했고 가짜 VIP가 시끄러웠네. 그 할아버지 정말 대인배시다. 항의 한 번 안 하시고. 방송사에서는 전문가들을 불러 토론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사회학과 교수가 출연해서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외모지상주의와 계층의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는 사례죠. 경영학과 교수도 의견을 덧붙였어요. 기업의 고객 응대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고객을 외형으로 분류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접근이에요. 한편 신한은행에는 문의 전화가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경험을 한 고객들의 항의였어요. 저도 비슷한 일을 당했는데 이제서야 문제가 된 건가요? 옷차림만 보고 VIP 자리에 앉지 못하게 한 적이 있어요. 고객센터 직원들은 하루 종일 사과 전화를 받아야 했습니다. 사건의 당사자인 강동우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지만 세상은 그를 대신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비슷한 경험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백화점에서도 이런 일 많아요. 명품 매장에 들어가면 직원들이 쳐다보는 눈빛부터 다르거든요. 호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옷차림새 보고 서비스 수준을 달리하는 곳들이 너무 많아요. 사건은 이제 단순한 은행 내 해프닝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라디오만 듣고 있는 강동훈이 있었어요. 언론 보도가 나간 뒤 신한은행 본사에서는 전례 없는 전사적 개선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임원진이 모인 긴급 이사회에서 전면적인 고객 응대 시스템 개편이 결정되었어요. 은행장 이동진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강동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은행의 고객 응대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겠습니다. 첫 번째 결정사항이 발표되었어요. 전 지점 공통으로 고객 외형 평가 항목을 즉시 폐기합니다. 앞으로 등급 여부는 응대 전 단말기 확인을 원칙으로 하죠. 두 번째는 교육 시스템 개편이었습니다. 강동훈 사례를 전 직원 필수 교육 자료로 반영하겠습니다. 매월 정기 교육에 포함시키고 신입 직원 연수에도 넣어주세요. 인사팀장이 추가 보고를 했어요. 을지로 지점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는 어떻게 할까요? 이동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징계보다는 교육이 우선이에요. 사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였거든요. 마케팅팀에서는 대외 이미지 개선 방안을 제시했어요. VIP 창구 옆 벽에 새로운 문구를 붙이는 게 어떨까요? 은행은 고객을 판단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고객을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같은 내용으로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전 지점에 동일하게 적용해주세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강동훈에 대한 공식 사과였습니다. 그분께 직접 찾아뵙고 사과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연락을 취해봤지만 만날 필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평소처럼 은행 업무만 보시겠다고 해요. 이동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더 부담스럽네요. 화를 내시면 오히려 속이 시원할 텐데. 한편 을지로 지점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지점장 윤호진이 전 직원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VIP 창구 응대 방식을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고객이 오시면 무조건 먼저 시스템 확인부터 하세요. 직원들의 분위기도 달라졌어요. 한지은은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 할아버지 보고 일반 고객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부끄러워요. 우리 모두 그랬잖아요. 이제라도 바뀌면 되는 거죠. 창구 데스크 위에는 새로운 안내문이 붙었어요. 모든 고객님께 동등한 존중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안 직원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고객의 복장이나 외모로 VIP 구역 출입을 제한하지 마세요.
시스템 확인이 우선입니다. 변화는 신한은행을 넘어 다른 금융기관으로도 확산되었어요. 경쟁사들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은행에서도 금융기관들에게 공문을 보냈어요. 고객 차별 방지를 위한 내부 시스템 점검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 있던 강동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언론 인터뷰도 거절했고 은행 측의 사과 제안도 정중히 거절했어요. 그저 평소처럼 라디오를 들으며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금요일 강동훈은 다시 을지로 신한은행 본점을 찾았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옷차림 그리고 같은 라디오를 들고 말이에요. 오전 11시 정각 유리문이 열리며 그가 들어섰습니다. 허리의 클래식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쇼팽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안내데스크 직원이 그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강동훈 회장님 어서 오세요. VIP 창구 담당 직원도 먼저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자리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안내해드릴게요. 강동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VIP 대기석에 앉았어요. 그리고 평소보다 라디오 볼륨을 조금 높였습니다. 쇼팽의 선율이 은행 로비 전체에 은은하게 퍼져나갔어요. 다른 고객들의 반응도 달랐습니다. 한 달 전 그를 비아냥거렸던 김태훈도 이날 우연히 은행에 왔다가 강동훈을 보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대기하는 동안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하지만 무시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모든 사람이 조용히 그를 존중하고 있었죠. 지점장 윤호진이 직접 나와서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불편한 점은 없으시겠죠? 강동훈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말에는 원망이나 불만이 전혀 담겨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담하고 평온한 목소리였습니다. 창구에서 업무를 보는 동안에도 모든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도와드렸어요. 하지만 과도하게 굽신거리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고객에게 마땅히 해야 할 서비스를 정중하게 제공했을 뿐이에요. 업무가 끝나고 강동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은행 로비에 있던 몇몇 고객들이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억지스럽거나 과장된 인사가 아니라 진심으로 우러나온 존경의 표시였어요. 강동훈도 그들에게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볼륨을 다시 낮추며 은행을 나섰어요. 그가 나간 뒤에도 은행 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의 방문이 특별한 소동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뜻이었어요. 이제는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한지은이 동료에게 말했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서비스를 드린 것 같아요. 맞아요. 한 달 전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워요. 윤호진 지점장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히 더 이상 불편하게 해드리지 않은 것 같네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어요. 이 변화는 강동훈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오후 다른 고객 한 명이 VIP 창구를 찾았습니다. 평범한 옷차림의 중년 여성이었어요. 직원은 망설임 없이 시스템부터 확인했습니다. 고객님 플래티넘 등급이시네요. 바로 안내해드릴까? 작은 변화였지만 그 의미는 컸습니다. 이제 더 이상 겉모습으로 고객을 판단하지 않게 된 거예요. 이 이야기는 신한은행을 넘어 금융업계 전체의 교훈이 되었습니다. 각 금융기관에서는 직원 교육용 영상을 제작하기 시작했어요. 신한은행 교육센터에서 제작한 강동훈 사례 교육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강동훈이 라디오 볼륨을 줄이는 장면에서 화면이 정지되었어요. 강사가 신입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한 번도 항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정 요구도 하지 않으셨고 그 어떤 불만도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교육생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왜 문제가 된 건가요? 강사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좋은 질문이네요. 우리가 무너진 건 그분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가 만든 구조가 우리 스스로 부끄러워졌기 때문이에요. 다른 교육생이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럼 고객이 항의하지 않으면 문제 없다는 뜻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고객이 침묵하고 있을 때야말로 우리가 더 신경 써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침묵 속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숨어 있거든요. 교육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강동훈이 카드를 건네는 장면, 직원들이 당황하는 모습, 그리고 그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는 장면까지 담겨 있었어요. 강사가 다시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외모 차별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고객을 시스템이 아닌 편견으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한 교육생이 감상을 말했어요. 저도 똑같이 판단했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 할아버지 보고 VIP라고 생각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서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해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시스템과 교육이 필요한 거고요. 교육이 끝나고 신입 직원들이 실습을 했습니다. 다양한 옷차림의 사람들이 들어오는 상황을 연출해서 무조건 시스템부터 확인하는 연습을 했어요. 한편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국민은행에서는 고객 존중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우리은행에서는 평등한 금융 서비스라는 주제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금융감독원에서도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금융기관은 고객의 외형이나 복장을 기준으로 서비스 수준을 달리해서는 안 된다. 이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은 없었지만 모든 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준수하기 시작했어요. 대학교 경영학과에서도 강동훈 사례를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비스 마케팅 수업에서 교수가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진정한 고객 서비스란 무엇인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고객이 불만을 표현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게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기업들이 어떻게 이런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을까요? 시스템에 의존하세요. 사람의 편견은 완전히 없앨 수 없지만 객관적인 시스템은 편견 없이 작동하거든요. 강동훈 사건은 이제 단순한 은행 내 해프닝을 넘어서 사회 전체가 성찰해야 할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조용히 라디오를 듣고 있는 한 노인이 있었어요.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강동훈은 마지막으로 을지로 신한은행 본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정기적인 업무가 아니라 계좌 정리를 위한 방문이었어요. 오전 11시 그는 여느 때와 같이 낡은 코트를 입고 라디오를 들으며 은행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분위기였어요. 마지막이라는 걸 아는 듯한 차분함이 있었습니다. VIP 창구에서 업무를 보는 동안 한지은이 서류를 정리하면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 혹시 저희 서비스에 불편한 점은 없으셨는지요? 강동훈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눈빛이었어요. 진심 어린 관심과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는 잠시 라디오를 껐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긴 말을 했어요. 사실 처음 왔을 때도 화가 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봤거든요. 다만 조금 아쉬웠을 뿐이죠. 한지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사과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고맙습니다. 덕분에 많은 것이 좋아졌잖아요. 업무가 거의 끝나갈 무렵 윤호진 지점장이 직접 나와서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그동안 저희 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강동훈이 영수증을 받으며 대답했어요. 저야말로 고마웠습니다. 마지막까지 좋은 서비스 받았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라디오를 다시 켰습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볼륨을 조금 높였어요.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가 은행 로비에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강동훈이 출구로 향하는 동안 은행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를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호기심 어린 시선이 아니라 존경과 감사의 눈빛이었습니다. 한 고객이 작은 소리로 다른 사람에게 말했어요. 저분이 그 유명한 라디오 할아버지시구나. 정말 품이 있으시네. 저런 분이 진짜 어른이지. 강동훈은 유리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은행 안을 한 번 더 둘러보았어요. 석 달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직원들은 더 정중했고 고객들은 더 차분했으며 전체적인 분위기가 훨씬 따뜻해져 있었어요.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문을 밀고 나갔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어요. 강동훈이 나간 뒤에도 은행 안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방문이었다는 걸 모든 사람이 직감하고 있었거든요. 한지은이 동료에게 말했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끝까지 화 한 번 안 내시고. 맞아요. 우리가 변한 걸 보고 만족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윤호진 지점장도 감회가 깊었습니다.
저분 덕분에 우리가 많이 배웠어요. 진정한 서비스가 뭔지 알게 됐죠. 그날 오후 다른 고객들이 찾아와도 모든 직원들은 차별 없이 정중하게 응대했습니다. 이제는 당연한 일이 되었어요. 강동훈이 만들어낸 변화가 완전히 자리 잡은 거였습니다. 며칠 뒤 직원들은 강동훈이 해외로 이주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조용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그는 떠나면서도 아무에게 작별 인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라디오 음악처럼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변화는 계속되었어요. 을지로 지점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신한은행 지점에서 그리고 다른 금융기관들에서도 강동훈 정신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의 라디오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지만 그가 전해준 메시지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었어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 진정한 존중이 무엇인지, 그리고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목소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